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확산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아직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날보다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정부는 시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강도를 다소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외 활동과 필수적인 자격 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유흥업소 등에 내렸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로 완화했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외출 금지 명령 등도 해제했습니다. 비록 무관중 형식이긴 하지만 지역 프로축구 구단의 경기도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느슨해진 경계심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걱정들이 있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남 지역에서는 보름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까지 고려하면 언제든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늘기 시작한 전남 동부권에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확산에 따른 그 접촉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무서우니까 정부는 현재 수준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다음 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고 등교 개학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코로나 사태를 충분히 잠재우지 못하면 수개월간 겪었던 불평과 혼란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입학식을 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빚어졌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반이세요? 2반이요? 안녕, 반가워요. 자, 저기 3252 뒤로 가시겠어요? 개학 첫날을 맞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색적인 풍경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차를 타고 입학식을 한 겁니다. 드라이브인 입학식으로 진행된 올해 입학식에는 1학년 신입생 4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반별로 나란히 줄을 서는 대신 사이드미러에 색색의 풍선을 달았고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대신했습니다. 준비됐지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국민의례부터 훈화 말씀, 축하 공연까지 차 안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마냥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채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입학식 이렇게라도 참여해서 아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입학식을 하게 돼서 참 좋아요. 신입생들은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소원은 풀었지만 애들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 궁금하지 않았어? 궁금하긴 하죠. 응? 궁금해요. 친구들 볼 수 있으니까 좋지? 네.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은 달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한 건 좀 더 심심하고 운동장에서 한 건 좀 더 재밌어요. 재미가 없고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한편 온라인 개학 마지막 날인 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정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통신 장애부터 돌봄 고충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어제도 빗발친 가운데 오프라인 등교를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5월 5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1,099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남도 방역대책반에 따르면 현재 전남의 자가격리자는 1,09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자가 1,073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609명으로 이 가운데 11,09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완치 후에 퇴원했고 7명이 현재 격리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긴급 재난생활비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생활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결혼 이민자와 출생아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오는 27일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와 지급 신청일 이전 출생아 세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4선의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제 30년의 정치 역정을 마감하고 곧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기가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사실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각박했던 정치 역정 이제 내려놓은 소감 어떠세요? 참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국회라는 곳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항시 긴장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천 군수 때 3녀 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그것을 몰아서 세계 박람회를 기획했고 또 세계 박람회를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불출마 선언했을 당시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시민들도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출마를 하는 것보다도 불출마하기가 마음의 결정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수 시민들에게 정말 이번 10번째 출마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한테 물려줄 때가 되었다. 네, 이번 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수십 년 내에 아마 이렇게 여당이 압승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180석이 넘었는데요. 180석이 넘으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진화법도 무력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보다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경제를 잘해라. 국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소수의 야당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이제 정치적으로 대표할 후임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전부 이제 초선이세요. 정치적 대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저는 16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항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6년 동안 2,500번 비행기를 타고 여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겸손함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시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실 때 여수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들과 소통하실 계획이시죠? 네. 저는 참 전남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여천 군수, 통합 초대 여수시장, 그리고 4번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여수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또 집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신 데 대해서 그 은혜를 제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역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앞으로 우리에서 또 해야 될 일도 많지 않습니까? 뭐 COP 유출이라든지 여수 남해간 해저 채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탤까 생각합니다.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방서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마을은 소방의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런 섬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의 한 섬마을 주택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81살 박모 씨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 16일. 아궁이의 불씨가 주택으로 번진 겁니다. 이곳 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좁아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연기를 보고 달려온 주민들이 마을 중앙에 설치된 소화 장비로 초기 진화에 나서 다행히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 났다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보니까 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소화전 설치한데 거기 뛰어가서 소화전 호수 들고 가서 끌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소방차가 마을 비좁은 마을 길을 들어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마을에 소화전과 소방호수가 구비된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것은 지난 1월. 섬마을과 진입로가 좁은 골목 등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려운 전남 421개소에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도소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전통시장, 비교적 고지대, 소방 차량 통행 곤란 지역 이런 게 설치됐고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분기 1회당 교육을 시킵니다.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섬과 오지에 올 연말까지 설치될 비상 소화 장치는 모두 32곳. 한 곳당 1,000만 원, 모두 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 예방에 대한 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해온 한 80대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84살 김병양 씨가 지난 17일 평생 모은 재산인 현금 6억 원과 시가 6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전남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향의 대학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전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5.18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내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5월 18일에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등의 공무원들은 휴무하고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휴무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온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강원도 철원 인남의 수온주가 영하 2도로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졌고요. 파주도 2.4도, 서울도 6도로 전국에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강원 영동 지방에 발효 중인데요. 오후엔 서해안과 서울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이 70k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황사 먼지도 유입되면서 지금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백령도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도 먼지가 들어오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안동이 6.7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찬바람에 쌀쌀해서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를 밑도는 등 주 후반까지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